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의료 파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3월 조선일보 3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환자 지키는 동료 비난 중단해야라는 이제 목소리입니다. 박단 대한 전공의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되길 바란다. 전공의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다.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근거가 아예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젊은 의사, 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명단과 인적사항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적인 테러를 가하라는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은 이들을 참 의사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제 전공의들의 현장에 복귀하는 것 못하도록 협박, 보복하는 위협사항 등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면허 정지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하다. 소장님께서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예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 행정 문제, 의료 복지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저도 마찬가지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존중은 당연히 필요하다. 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이제 선생님이란 이른바 센세라는 고칭은 이제 극조칭인데요. 그 존칭을 붙이는 직업군이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선생님이라고는 안 그러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서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유일한 직업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존중받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소장님이나 저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에 반대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과 영상으로, 화면으로, 기계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료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반대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도 저희가 반대를 해왔습니다. 고소득이란 이유만으로 비난한 것도 반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직종보다 의사들은 정말 많은 고소득을 올리면서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야만 충분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이게 경제적으로 머리 아픈 상황에서 그런 의사가 어떤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 파업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 의사가 없어질 거다, 의사라는 직종은 사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다른 부분보다 복잡한 구조의 인체에 대해서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 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 정말로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AI 제조사인가? 아니면 의사인가? 병원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가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우도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책임도 우리가 추궁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석열 정부를 비호할 생각도, 무조건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필수 및 지방 의료 어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되고 악화된 문제는 아니니까 역대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이라도 좀 신속히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어떻게 보면 뭐 타당하다, 대단하다 생각할 몇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대 증원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가라던가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대 증원만을 이제 일단 앞장 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뭐 이재명도 반대하지 않고 있죠. 지방 정치와 맞물려서 친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2,000명 정부가 뭐 증원 주장하지만 뭐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적당히 타결시켜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스타로 만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 1,000명 정도라고만 얘기하지 뭐 어느 정도라고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도 이 의대 정원을 추진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간호사 등에 대한 이제 진료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까지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민주당이 집권해도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의대 정원은 추진될 것이 명백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에 지금 여러 대형 병원들의 이제 신설된다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전체 합치면 약 7,000여 병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다 그 병원들이 건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지금 그 의사들이 또 수도권에도 필요하고, 당연히 뭐 지방 의과 대학이나 지방의 의대 증원은 뭐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는 좀 약간 예전의 어떤 의료 분쟁과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간호사 등의 다른 의료인들의 이해는 예전에도 충돌해 왔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의사의 어떤 의료법상 의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피부, 미용, 마사지, 문신 등 상당수가 이제 비의료인들의 이해졌던 의료 행위들에 대한 이제 법적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요구도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의사들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협상해야 될 이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의사들 사회에서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 이런 의대 정원 확대로만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못해서 파업을 하고 의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버릴 수는 없지 않냐는 입장으로 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입장도 그냥 뭐 처벌과 제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의료 파업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의사의 책무 또한 당연히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좀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파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부분까지 의사들끼리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정당한 입장에 서 있는 그 의사들을 상대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만큼은 이건 정말 크게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떻게 제가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야말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전에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 수가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절실한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